안녕하세요. 13차시 국어의 의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각 반별로 시간표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나 요일, 몇 교시 이렇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차시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자기소개서 쓰기, 순평가를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3단원 국어의 의문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어의 모음체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어의 의문, 가장 최소 단위죠. 국어의 의문에 배웠고, 의문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가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최소 단위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지난주 과제 중에 의문 하나를 바꾸어서 다른 뜻의 단어로 바꾸어 보자라고 했는데 2번 문제였죠. 여러분 보니까 영상 안 보고 수업 안 듣고 그냥 뭐 설문지 받아가지고 숙제해서 그냥 제출해버린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엉뚱한 답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이거 뭐 선생님이 숙제를 뭐 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굴 다리 그대로 적은 친구도 있고 뭐 완전 엉뚱하게 다른 단어를 적은 친구들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에는 뭐 수업 안 하고 이렇게 띵가띵가 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시험 칠 때 이거 영상 한꺼번에 보려고 해도 이거 감당도 안 되고 그죠? 어떻게 준비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요 숙제 착실히 한 친구들, 네, 이 굴이라는 단어는 의문을 바꾸어 보면 이 첫 번째 의문, 기억을 바꾸어서 물, 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가운데 의문, 우를 바꾸어서 길 또는 뭐 걸, 갈, 뭐 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의문 리을을 바꾸어서 궁, 굽, 뭐 국,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의문은 모음은 그대로 놔두고 요 첫 글자 자음만 바꾸어서 마리 할 수도 있고 요 모음을 오로 바꿔서 도리 해도 되고 요 뒤에 이 모음을 우로 바꿔서 도루라고 해도 되지요. 네, 이렇게 의문은 글자의 뜻을 바꾸어주는 최소 단위다 해봤고 여러분 이름 의문 분석하는 거는 다 잘했습니다. 오늘은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의 모음 체계. 자, 오늘 모음 하면은 다음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자음 하겠지요. 예, 모음과 자음 두 가지 체계는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어의 모음 체계 오늘 꼼꼼하게 수업 듣고 이 모음 체계를 외워서 머릿속에 싹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모음은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모음의 소리를 내는 원리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 이와 같이 발음되는 소리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모음은 이 아랫배에서부터 공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음기관, 이빨이나 혀나 입술 같은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에, 이, 오, 우 이런 모음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모음은 발음할 때 처음과 끝소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거. 그리고 이중모음은 처음에 시작하는 혀, 입술과 끝나는 혀, 입술이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단모음, 이중모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 이중모음은 결국에 단모음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걸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모음은 단모음을 알면은 얘네들끼리 결합해서 만들면 되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아이겠지요. 단모음. 그래서 이 단모음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이 단모음이 발음을 어떻게 내는지 세 가지로 오늘 크게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혀의 최고점이 앞에 붙냐 뒤에 붙냐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혀가 높게 되냐, 낮게 되냐. 고중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혀의 높이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가 입술의 모양이에요.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요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볼 겁니다. 해서 요거를 표 안에 하나로 빡 정리해서 넣으면 오늘 끝납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130쪽에서 133쪽까지 국어의 모음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 1번에서 요게 단모음이고 요게 이중모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설명을 하고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이중모음은 결국 단모음끼리의 결합이니까 2번부터는 단모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단모음은 첫째, 혀의 앞뒤에 따라서 발음이 어떻게 나느냐.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친구들 보세요. 고, 중, 저, 딴, 딴, 딴. 네, 3단계로 혀의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발음이 어떻게 나느냐. 예, 요 세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배워서 한 표에 정리하면은 요 133쪽에 요 마지막 표가 빡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하나하나씩 선생님과 함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발음해 볼까요? 첫 번째 거는 아, 두 번째 거는 와. 자, 다시 첫 번째 거는 아. 처음에도 아지만 끝음도 아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똑같지요? 아. 요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똑같은 거를 단모음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보세요. 처음에는 발음을 입술을 오므려서 오로 시작을 해서 끝은 아로 끝나서 오와 이걸 빨리 하면 오와와와와와와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와를 평소에 빨리 발음하니까 이거를 눈치를 못 챘지만 이거를 천천히 풀어서 발음해 보면 첫음은 오로 끝음은 아로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첫음과 끝음이 다른 걸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소리로 아 발음 나는 거를 단모음. 이렇게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바뀌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입술도 오므리고 오로 했다가 끝에 아로 끝나는 거. 우와 이런 거를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요 모음을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해 볼까요? 발음해 보면 알겠죠? 첫 번째,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똑같다. 이거는 무슨 모음? 단모음. 그렇죠? 자, 그러면 단모음 찾아볼까요? 일단 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똑같죠? 이.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우. 그렇죠.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똑같아요. 이, 오, 우.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중모음 찾아볼게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인다. 자, 요 야는 여러분 빨리 발음하면 잘 몰라요. 천천히 발음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을 뭐로 할까요? 처음 시작은 이로 시작합니다. 이로 시작해서 끝이 아로 끝납니다. 해서 이야 이걸 빨리 해볼까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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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처음은 이로 시작해서 끝이 아로 끝나니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이중모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중에서 네, 그렇죠. 예, 얘는 뭐와 뭐가 합쳐진 걸까? 이와 오가 합쳐진 겁니다. 자, 빨리 해볼까요?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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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그렇죠. 그 다음에 야는 이와 우가 합쳐진 겁니다. 자, 빨리 해볼까요?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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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야는 우하고 눈으로 보이듯이 그대로 분리하면 되겠죠. 우하고 어하고가 합쳐진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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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렇죠. 그래서 이중모음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퀴즈 첫 번째 문제. 요거를 선생님이 요 단어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에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찾아서 각각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 찾아서 각각 구분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이중모음은 방금 우리가 봤듯이 단모음끼리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중모음은 단모음을 알면은 얘네들끼리 서로 합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의 체계는 단모음의 체계를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1쪽 단모음의 체계 첫 번째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제시된 두 모음을 발음을 해보면은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발음해 볼까요? 이, 으, 이, 으. 자, 요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친구의 그림이 지금 혀가 있는데 혀의 앞부분이 입천장과 붙는지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과 붙는지 요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 민감하게 느끼면서 한번 다시 발음을 해볼게요. 혀의 최고점, 최고점이 앞쪽에 붙는지 뒤쪽에 붙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이. 자, 이 하면은 혀가 입천장의 앞쪽에 붙어요, 뒤쪽에 붙어요. 이 하면 앞쪽에 붙습니다. 그죠? 이거 해보세요. 이 하다가 하면은 혀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 같죠? 하면은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갖다 붙습니다. 자, 이렇게 혀가 앞쪽에 붙느냐 뒤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 모음을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앞쪽에 붙으면은 한자에서 앞전자를 따가지고 혀를 갖다 여러분 한자로 뭐라 합니까? 혀를 설이라고 하잖아요. 설. 혀설자 써서. 그래서 혀가 앞쪽에 붙으면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 혀가 뒤쪽에 붙으면은 뒤후자를 쓰겠죠. 그래서 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전설과 후설. 요건 아직 한자어를 써서 좀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요거는 기왕 외우는 거 지금 막 외워놓으면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요. 네, 혀의 위치에 따라서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전설, 후설.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을 찾아봅시다. 자, 이 묶인 모음들이 혀의 최고점이 앞에 붙는 건지 뒤에 붙는 건지 발음해보면 되겠죠. 자, 이거 먼저 발음해볼게요. 어, 아, 우, 오. 자, 혀가 좀 뒤쪽에 있는 것 같죠? 요거 해볼게요. 에, 위, 왜. 요건 어때요? 좀 앞쪽으로 와 있는 것 같죠? 오. 요거는 혀가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고 요거는 위, 왜. 요거는 앞쪽에 있다. 그래서 요 위에 거가 후설 모음, 요 앞에 거가 전설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퀴즈 두 번째.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 들어간 단어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방금 전설 모음, 후설 모음 봤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어서 각각 두 개씩 단어를 만들어서 또 설문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혀의 높이에 따라서 또 모음의 발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순서대로 한번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으, 아. 자, 자동 입도 점점점 벌어지죠. 으, 아. 턱이 아래로 점점 내려가지 않습니까? 으, 아. 자, 이게 혀의 높이가 요거는 고, 중, 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고, 중, 저로 혀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혀의 높이에 따라서 소리를 또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의 모음을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한번 바로 집어넣어 봅시다. 일단 기억은 교과서가 다 해줬네요. 자, 요거는 오타입니다, 여러분. 요거 뒤에 짝대기 하나 있는 에입니다, 에. 자, 요거 높이에 따라서 에. 여러분 발음하면은 턱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지요. 에. 우리 대구 사람들은요, 요 에 음과 에 음을 구분을 잘 못해요. 방금 선생님 발음도 구분이 안 나지요.
예, 아나운서가 되려면 요거를 발음도 구분을 해야 되고 듣는 것도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구 사람들은 이 발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요 높이에 따라서 제일 높은 에. 네, 요렇게. 자,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 자, 그러면 니은 해볼까요? 위, 외 중에 어느 쪽이 높습니까? 위, 외, 위, 외. 어느 쪽이 높아요? 발음해보면은 위, 외. 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단모음 하고 있는데, 니은은요, 발음해보면은 요거가 입모양이 달라져요. 위, 외.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요거는 작년에 선생님 설명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단모음이기 때문에 음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입술을 우 모양을 하면서 발음은 이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 우.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입술을 오 모양으로 한 상태에서 발음은 이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 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발음이 처음하고 끝이 같지요? 우, 우. 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답니다. 아, 네, 우리한테는 어색합니다. 그지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예, 요거는 어느 쪽이 높을까요? 발음해 볼까요? 오, 우, 오, 우. 네, 둘 중에 혀가 어느 쪽이 높습니까? 오, 우. 우 하면은 혀가 좀 더 올라가고, 오 하면 좀 내려가죠, 밑으로. 그래서, 예, 이렇게 돼 있지만 순서는 우, 오, 우, 오 하면 오 할 때 혀가 턱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가죠. 네. 해서 이렇게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또 모음이 소리가 구분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모음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자, 요거 두 개 발음해 볼까요? 앞에 거는 뒤에는 우, 으, 우. 자, 입술 모양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면은 입술이 옆으로 가로로 쫙 찢어지지요. 근데 요건 어때요? 우. 입술이 동그랗게 모이죠? 네. 해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 요거는 옆으로 쫙 찢어진다고 해서 평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입술을 여러분 한자로 뭐라 하지요? 한자로 입술 순자라고 하잖아요. 순망치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입술 옆으로 쫙 찢어진다고 해서 평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이 동그랗게 모이니까 요거는 원순이 되겠죠. 원순. 입술이 동그랗게 원처럼 모인다고 해서 원순. 네. 그래서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 원순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의 모음들을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또 구분해 볼게요. 입술이 옆으로 쫙 찢어지면 평순, 동그랗게 모이면 원순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다 하면 뭐라고요? 평순. 입술의 모양이 동그랗다 하면 뭐라고요? 원순. 네. 자, 평순과 원순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 해놨고요. 그 다음 뭐겠습니까? 오. 동그랗죠. 원순. 그 다음에 뭐겠어요? 동그랗게 되죠. 이거를 갖다가 위 하면서 선생님이 평평해요 하면 안 되지요. 위 하면은 이미 이중모음 발음이 돼버리니까 틀린 발음이 됩니다. 요거는 단모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에 입술이 짝 찢어지지요. 그 다음에 요거도 네, 요것도 왜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입술 찢어져요 하면 안 돼요. 예, 해서 입술 동그랗게 모은 상태로 그 다음에 입술이 쫙 찢어져요. 네, 얘네들은 입술이 위로든 옆으로든 찢어져요. 그래서 입술이 평평한 평수 모음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오나 우나
우 같은 것은 원수 모음. 자, 정리합니다.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단모음을 결합한 거기 때문에 결국 단모음의 체계를 아는 것이 모음 체계지요. 자, 이 단모음은 세 가지로 발음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첫째는 혀의 최고점이 앞에 붙냐, 뒤에 붙냐에 따라서 혀의 최고점이 앞에 붙으면 뭐라 했습니까? 앞 전자 써서 혀 설자 써가지고 전설 모음이라고 했고, 뒤에 붙으면은 뒤후자 써서 후설 모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모음, 중 모음, 저 모음이라고 합니다. 예, 뒤에 모음이 다 붙겠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옆으로 쫙 찢어지면은 평평하다고 해서 입술 순자 써가지고 평순 모음. 그 다음에 동그랗게 모이면은 동그란 원자 써가지고 둥글 원자에 원순 모음. 네, 이렇게 모음의 체계는 세 가지가 기준이 되어서 자, 그러면 이제 모음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단모음이죠. 단모음. 일단 이, 에, 우, 울, 아, 오. 네, 요거를 여러분 외우세요. 일단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를 구분을 일단 요렇게 했었죠. 요렇게 해서 자, 요 앞에 거는 이, 왜 혀의 앞부분이 혀의 앞부분이 최고점이 앞에 붙는 전설 모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오 이거는 혀의 최고점이 뒷부분에 붙는 호설 모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또 갈라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절반으로 또 갈라주어서 자, 요거는 발음하면은 어때요? 입이 쫙 찢어지죠? 찢어지니까 평평하다 해서 평순이고 요거는 입술이 동그랗게 모이니까 원순 되겠지요. 요거는 역시 위아래로 찢어지니까 평순 되겠고 요거는 입술이 또 동그랗게 모이지요. 원순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이거는 전부 혀의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고 모음이고 그다음 요거는 이건 어중간해요. 중간 중모음 이건 입이 많이 벌어지죠. 저모음 네 해서 전설 후설 평순 원순 그리고 고중저 혀의 높이에 따라서 또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 모음 체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빈 연습장에다가 몇 번 그리면서 반복해서 요 표를 다 외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요 표를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에 빨간 색깔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예, 이렇게 글자를 넣으니까 이렇게 쭈르륵 되지요.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여러분.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네, 여기에 요 모음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어의 자음체계 하겠습니다. 오늘 모음체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자음체계 하겠는데 문법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외울 게 점점 많아져요. 그지요? 예, 그때그때 배웠던 거를 소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차곡차곡 쌓이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모음체계 배운 거 확실하게 익히고 다음 시간에 자음체계 기대해 주세요. 안녕!